뉴욕 닉스의 NBA 파이널 3차전 패배 직후 맨해튼 브라이언트 파크 일대에서 열린 공식 응원전이 폭력 사태로 번지며 21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가 오는 7월 19일 열리는 피파 월드컵 결승전을 맞아 맨해튼 센트럴파크와 퀸즈 등에서 대규모 무료 응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하루 65만 명이 이용하는 맨해튼 펜스테이션이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통허브로 탈바꿈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뉴욕 닉스의 NBA 파이널 3차전 패배 직후 맨해튼 브라이언트 파크 일대에서 열린 공식 응원전이 폭력 사태로 번지며 21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일부 참가자들은 경기 종료 후 42가 일대로 몰려나와 차량 위에 올라타거나 경찰관들에게 물건을 던졌으며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체포된 21명 가운데 8명은 경찰관 폭행과 무기 소지, 체포 저항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됐고 나머지 13명은 무질서 행위 혐의로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일부 경찰관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브라이언트 파크 응원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장 방문으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 외부 응원전이 취소되면서 급히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뉴욕시는 브라이언트 파크와 센트럴 파크, 울먼 링크, 브루클린 볼 등에서 공식 응원전을 운영했으며 브라이언트 파크 행사에는 최대 5,000명이 입장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후 일부 군중이 행사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는 4차전에서도 메디슨 스퀘어 가든 주변에 대규모 보안 구역을 설치하고 검색대를 운영하는 등 같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가 오는 7월 19일 열리는 피파 월드컵 결승전을 맞아 맨해튼 센트럴파크와 퀸즈 등에서 대규모 무료 응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8일 맨해튼 센트럴파크 그레이트론에서 월드컵 결승전 공식 시청 행사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사에는 약 52,60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결승전이 생중계됩니다. 입장권의 약 20%는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퀸즈에서도 다양한 무료 월드컵 응원 행사가 마련됩니다. 퀸즈 보로장 도노반 리차드는 코로나의 뉴욕 과학관에서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경기, 결승전까지 무료로 상영하는 사커 선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러싱의 퀸즈 식물원과 롱아일랜드 시티의 모마 PS1에서는 월드컵 결승전 무료 상영 행사가 열리며 아버른의 파일럿 하우스 바인그릴에서는 준결승과 결승전 응원 행사가 진행됩니다. 퀸즈 보로울 앞에서도 결승전 당일 무료 야외 시청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와 별도로 5개 보로 전역의 공식 팬존을 운영해 경기 생중계와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피파 월드컵과 미국 독립 250주년 행사 등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의회 감사 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파크와 미드타운 맨해튼, 코니아일랜드 일대에서 무허가 차량 영업과 패디캡, 관광 티켓 판매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가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 서비스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배터리파크에서는 자유의 여신상 공식 판매처럼 보이는 복장을 착용한 채 무허가 관광 티켓을 판매하거나 여신상에 하선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뒤 실제로는 섬에 정박하지 않는 관광 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패디캡 운전자들은 요금 안내 표지를 가리거나
운전면허 없이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호가 차량이 합법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인 것처럼 승객을 유인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뉴욕시경과 교통국, 공원국, 뉴욕 뉴저지 항만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최근 월드컵 기간 예상되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추가 치안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65만 명이 이용하는 맨해튼 펜스테이션이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통허브로 탈바꿈됩니다. 뉴욕주와 엠트랙은 지난 8일 약 80억 달러 규모의 펜스테이션 재개발 계획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혼잡한 역사 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연결된 극장 시설을 철거하고 파레비뉴 방향의 대형 출입구를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지하 중심의 답답한 통로 구조를 자연 채광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설계팀은 서쪽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이 역사 내부까지 비추는 구조를 구현해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성과 쾌적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 이동 공간은 현재 약 6만 5천 스퀘어피트에서 17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확대됩니다. 무려 165% 비율로 증가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 상황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는 내년인 2027년 시작해 약 6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엠트랙 측은 이번 재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열차 요금을 인상하거나 추가 이용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달라며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 달러 지급의 본질과 적용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세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 공학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에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하며 H-1B 비자를 보유한 전문 인력을 고용해온 산업계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통신 및 은행 사기, 무면허 마약 도매 유통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화자 17명에 대해 미국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민국적법에 따라 귀화한 미국 시민의 시민권은 귀화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사실 은폐 및 고의적 허위 진술을 통해 취득된 시민권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귀화 증명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송 대상자 17명의 이름과 나이, 귀화 이전의 국적, 범죄 혐의,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 혹은 범죄 은폐 사례 등을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그간 35건의 귀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17건까지 합하면 52건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범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해 귀화 절차를 악용하면 결과가 따른다며 미국 시민권 취득은 특권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함없는 리더십 아래에서 법무부는 이러한 절차 남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이틀에서 3일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뉴욕에서 NBA 파이널 경기를 관람한 뒤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매우 훌륭한 합의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협상 타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 이틀이나 사흘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내에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니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한편 지난 8일 미국 육군 아파치 헬기 한 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으며 탑승 승무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추락의 원인이 이란의 공격 때문인지 기계적 결함에 따른 것인지 아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공식 확진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콩고보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에볼라 현황 자료에서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에볼라 확진자가 전날보다 35명 늘어난 550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에 밝혔습니다. 이 중 누적 사망자는 101명입니다. 이번에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변종인 분디부조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현재까지의 치명률은 18.4%로 해당 변종의 통상적인 치명률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현재 309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완치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난 19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완치자 증가와 현지 방역 당국의 감시 강화, 지역사회 인식 제고 활동 등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다만 인접국인 우간다에서도 누적 확진자 19명, 사망자 2명이 보고되는 등 국경을 넘어선 확산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에볼라 환자가 없는 케냐에서는 미국인을 위한 에볼라 격리 치료 시설을 중부 나뉴키에 있는 라이키피아 미 공군기지에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우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일부 공개하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설파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8일 텍사스주 베스트럽 스타링크 단말기 공장에서 촬영한 31분 분량의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게시하고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궤도 AI 데이터 센터의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엔지니어 이안 달과 함께 최초의 AI 위성 AI-1의 시제 설계도를 공개했습니다. AI-1은 위성 1기당 최고 150kW 컴퓨팅이 가능하며 날개폭은 70m에 달합니다. AI 위성은 기존 스타링크 위성보다 구조가 단순해 대량 생산이 쉽다고 머스크는 설명했습니다. AI 위성들은 이미 스타링크 위성에서 검증된 레이저 잉크로 서로 연결되거나 스타링크 위성들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은 링크당 1테라비트급의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머스크는 2027년 말까지 연간 1기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팅을 우주에 구축하고 이후 매년 10배씩 확장해 테라와트 수준에 이르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거대 기술 기업들의 자금 조달 경쟁이 치열합니다. AI 기업들은 수백억 달러의 유상증자에서부터 세계 대륙에 걸친 채권 발행, 역대급 규모의 기업 공개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월가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아 이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최근 8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주 상장할 예정이며 엔트로픽과 오픈AI 역시 하반기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플랫폼, 오라클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1,59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발행액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들은 채권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했고 신생 AI 클라우드 기업들은 칩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사모펀드로부터 대출을 받는 실정입니다. 투자자들은 AI 구축에 이처럼 자금이 많이 투입된다면 결국 실패한 기업들이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한국을 대표하는 중식 스타 셰프 정지선 셰프의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를 뉴욕과 뉴저지 주요 매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지선 셰프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고객과 만나고 신제품 시식 기회를 제공하며 팬미팅을 통해 셰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행사 일정은 12일 뉴저지 리틀 페리점에서 오후 5시부터 7시, 13일 뉴저지 에디슨점 오후 1시부터 3시, 뉴저지 리치필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또 뉴욕에서는 14일 롱아일랜드 시티점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 베이사이드점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정지선 셰프는 한국 등에서 방송과 외식 업계를 아우르며 중식 요리의 대중화와 프리미엄화를 선도해왔으며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를 통해 폭넓은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H마트 신제품 출시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정지선 셰프의 레시피와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중식 간편식 및 냉동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밴쿠버호프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밴쿠버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밴쿠버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7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야외 미사를 집전했으며 현지 언론은 약 120만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춘이 발표한 올해 미국 500대 기업 명단에 따르면 텍사스에 본사를 둔 기업이 5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은 53곳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여행 금지 대상 39개국 출신자의 망명 심사 중단 조치에 대해 연방 법원 1심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속에 북한 경제가 예상 밖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우 김수현이 7월 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 정체성 인식이 크게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40%만 미국이 세계 최고 국가라고 답했으며 민주주의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신뢰도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형 화물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위스키 약 1만 병이 사라져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난당한 위스키의 가치는 약 50만 달러에 달하며 당국은 조직적인 화물 절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3.2% 증가한 417만 건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외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한국을 대표하는 중식 스타 셰프 정지선 셰프의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를 뉴욕과 뉴저지 매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지선 셰프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고객과 만나고 신제품 시식 기회를 제공하며 팬미팅을 통해 셰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